책임 정치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두 분입니다.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장철민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잘생기신 분 저는 웬만하면 안 모시려고 했어요. 네, 너무 저희 장철민 의원님이 우리 당내에서 정말 제일 키가 크고, 네. 제가 그 피해 다니는 의원이 별로 없는데 한준호 의원은 제가 약간 피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아유 괜히 이게 아유 별로 그렇게 외모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한준호 의원 옆에 오면 약간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상당히 귀공자의 외모를 갖고 계신데 또 생활 성장 배경이나 환경은 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하셔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짧게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결례 무례보다 국민에 대한 결례 무례이지 않느냐.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집권 시절에는 제1야당 대표를 철저하게 패싱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대화를 하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걷어차는 자기 모순이 펼쳐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최소한 국민에게는 네. 좀 이견을 보이더라도 세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 다음에는 좀 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야기는 하는구나. 다음엔 좀 더 진전이 있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조차 연출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외치는 건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5,500을 어제 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주택시장 안정, 다음은 민생 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네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여야 대표에게 아마 주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설 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약속된 것마저 취소를 하면서 아직은 여야가 정쟁 모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국민 실망이 컸을 거라고 봐요. 네. 말씀대로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게 그 제1야당은 결국 뭐 본인들이 이제 직접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지. 네네. 뭐 우리 뭐 민주당이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국회에서도 방금 한준호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 여야가 함께 어떻게 보면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바보 같은 전략으로 나오고 행동을 해서는 뭐 사실상은 뭐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말 이재명 정부와 저희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까지 무례하고 좀 이상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또 연출돼서 자, 두 분 지금 지방선거 한 분은 경기도 그렇죠. 한 분은 대전 충남 지금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물론 지금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예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의 승리가 좀 점쳐지는 두 곳입니다. 때문에 당내 경선이 좀 더 심하게 붙을지 않을지 이런 우려 또한 있고 그다음에 경선에 임하는 각오라든지 또 어떠한 차별화를 내걸지 두 분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경선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대전 충남 후보군이 많으시죠, 지금. 통합 네. 이슈가 생기면서 대전과 충남에서 원래 이제 광역단체장을 도전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새롭게 통합되면서 이 앞으로 충청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 고민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엄청나게 치열하긴 합니다. 근데 이 치열함이 저는 우리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 통합 이후에 새로운 틀을
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도 모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대전 충남이 충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훨씬 명확해질 수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사이에서 저도 이제 이 한 명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충청 그 안에서는 리더십도 새로워져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된다. 뭐 결국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드리고 있고 저도 이 대전 충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틀을 조금 달리 보는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들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도 저렇게 젊고 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응원과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준호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기도 하지만 네. 진짜 잘 돼야 저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젊은 도전자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뭔가 이 확실한 좀 힘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께서 저렇게 젊고 새로운 정치들을 기대해 보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네. 광역단체죠.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네. 있고 또 청년층의 3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네. 아주 이제 묘한 곳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수도의 확장 개념으로 경기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출마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대선 주자급이거나 아니면은 있습니다. 네. 장관 출신이거나 그리고 현역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죠. 그렇죠. 네. 저희 또 소속이기도 해서 저는 근데 이 경선 자체가 저희 장철민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역동성의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를 하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해본 적이 없다. 네네네. 그래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저의 장점들을 좀 내비칠 생각이고요. 특히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좀 독특한 사례이긴 한데 지금까지 주로 40, 50대들이 해왔습니다. 제가 네네. 올해 52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를 하시던 시절도 54세 시작을 하셨고요. 네네. 그만큼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책을 통해서 이 경선을 잘 뚫어내고 정책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내거는 첫 번째 우선 공약, 네. 정책적 면에서 우선 공약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기도는 이 모양이 잘 보시면 도넛 모양처럼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서울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십니까? 같은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이게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 지어서 보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 전략이긴 하지만 다액화를 시켜야 된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건 공약은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P10 판교 10개 만들기. 네네.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 신도시, 3기 신도시가 5개가 준비가 돼 있고 네네. 거기에는 자족용지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빠르게 5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연결하는 GTX 링, GTX R로 지금 현재는 다 광역교통으로 해서 서울만 나가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엮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엮어내기 위해서 거점 지역들을 엮는 GTX 링을 통해서 이 10개 판교와 함께 엮게 되고 이거를 다시 광역교통과 엮고 나면은 전체 30분 권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 연구를 한 2달 전부터 계속 지속해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광교에 가 있는 도청 소재지인 수원 네네네. 거기만 가지고는 지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4개의 캠퍼스를 통해서 전체 경기도를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캠퍼스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 남부와 북부에 대한 이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기 북부하고 남부의 차이의 가장 큰 지점들은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역으로도 묶여 있고 네네. 고도 제한도 묶여 있고 수도권 규제도 묶여 있고 3중 규제 이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통령님 말씀 따라서 김포, 파주 등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저희가 이 규제 해제를 먼저 좀 진행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부하고 남부의 차이를 좀 풀어낼 생각입니다. 자, 어떤 공약을 최우선 내걸고 있습니까? 지금 한준 의원님 말씀 듣다가 네. 확실히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역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대전 동구거든요. 네네. 대전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여의도 오는 것보다 내포 가는 게 심리적으로나 실제로 더 불편한 네,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 충남을 통합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광역 경제권이 되려면 일단 쉽게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 대전, 내포, 천안이 30분에 연결이 안 됩니다. 대전, 천안이야 이제 원래 경부 네네, 라인으로 되어 그렇죠. 있지만 충청이 정말 그렇게 삼각형으로 일단은 생활권이 묶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총괄 경제권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이 광역교통망의 이 삼각형의 정비, 뭐 우리 대전, 내포, 천안, 물론 저희가 대전, 내포 가려면 또 대전에서 결국 세종 거쳐서 공주 거쳐서 내포 가서 당진까지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충청도가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런 이제 광역교통망의 정비에 대한 부분도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또 교통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경제권, 산업적인 측면이라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 충청이 실제로 지역사업 정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경기도랑 아니면 아마 타 지역이랑 다른 건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네, 20조 원 규모의 네.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이 20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한 10조 원 규모로 만들어내야 되고 나머지 한 10조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AI 대전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도 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AI 전환과 기본소득을 기본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안착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 대전 충남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광역교통망과 산업정책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의 AI와 기본소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이 사회 실험과 제도의 발명 이게 우리 이 앞으로 대전 충청의 미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 생각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보겠습니다. 네. 자, 경쟁 후보들이 많습니다. 네. 가장 신경이 쓰이는 후보는 누구이며 가령 내가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이 점은 내가 좀 뒤처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지금 출마하신 제가 이제 뭐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1, 2위 후보가 제일 신경이 쓰이죠. 네, 네. 네, 추미애 대표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네. 그리고 사실 그 사성 장군의 김병주 의원님도 인지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마하신 분들의 인지도가 제일 신경이 쓰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님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50만 유튜버인 김병주 의원님도 만만치가 않고 현역인 분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 가장 큰 약점은 사실 저는 인지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요. 네네. 제가 3살 때부터 화성에서 자랐고 평택에서 학교를 다녔고 부천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또 파주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고향에 안착해 있는데 저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고 살면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대통령님과 4년간 이 실용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잘 실행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후보로서는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서 강호식 실장은 나와?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형제 같은 동지이자 네네. 가장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훈식 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또 여러 이제 경로에서 강훈식 실장이 꼭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기는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로 뭐 제 개인적인 그 이 선거의 어려움은 훨씬 커질 수는 네네. 있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대현 총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할 시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네네. 우리 정말 젊은 창업가, 젊은 기업인, 젊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정치만 이렇게 후진 상태로 놔둬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강훈식 실장이 가장 어려운 경쟁자이자 가장 소중한 이 동지라서 꼭 나왔으면 좋겠고 약간은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 두 분께 또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두 분 다 양쪽 다 이제 공이 같은데 20대의 지지율이 어쩔 때는 70세 이상보다 더 낮아요. 네. 이것을 뭐 일본의 우경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20대는 어쨌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데 왜 20대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으며 그러면 이것을 다시 20대와 소통하고 예전에 민주당의 기반은 20, 30대였잖아요. 네, 물론 그 맞습니다. 20, 30대가 지금은 40, 50대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외면받아서는 민주당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 지금 40, 50대가 세대별로 보면 기반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60대에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고 2030 외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들 인식을 하고 계시며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그들이 난 국힘도 싫어. 그런데 민주당도 계속 싫어하면 투표장에 안 나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박빙의 선거가 어떻게 흐를지도 모르고 이 20대의 이반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세 아이 중에서 둘이 20대이고, 제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통해서 또 해석도 해보지만 사실, 뭐 그렇게 방법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20대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떨 것인가. 네네. 저희가 기득권인 건 이미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그 사이에서 20대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저 당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퀘션 마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를 성과를 통해서 결국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의 모습에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20대들이 바라봤을 때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네네.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과제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공약에 좀 담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 돌아보면 20대와 소통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불편한 네. 속내를 드러내기도 합니까?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60% 이상으로 당선이 됐기 네네. 때문에 뭐 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민주당을 지적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거나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걸 제가 뭐 커뮤니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수면 위로 더 올려서 소통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네. 네. 뭐 어쨌든 문제를 좀 잘 해결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짧게. 네. 국민의힘 후보가 오리무중입니다. 네. 제가 오전 아침에 제가 회관에 오면 한 7시 조금 전이에요. 저희 국회의원 회관 지하에는 목욕탕이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하고 오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자원자가 없는 건 아닌데, 보낼 사람이 없다, 선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대가 있어야 뭔가 거기에 대한 전략도 짜고 네. 여기에 대한 뭐 어쨌든 대비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더 부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20대 외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특히나 뭐 안주동 의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저희가 민주당 안에 젊은 의원들이 이 고민이 정치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이건 뭐 논리적인 건 아니고 제 감으로는 제가 지금 20대면 우리 민주당을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네네. 우리 민주당이 제가 지금 20대라면 매력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정사 이렇게 대통령의 이제 권한과 이 국회의 권한이 이렇게 집중된 적도 별로 없고 20대가 보기에는 이미 뭐 기득권인 게 맞고 네네.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나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너희들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괜히 비판하고 오히려 괜히 뭔가 너무 기득권들의 기득권 네네. 옹호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조금 하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20대들한테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멋이 없어 보일 수 있겠구나. 좀 후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도 조금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고 멋있는 정치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 연예계에서 아이돌, 케이팝 네. 스타들이 키워듯이 정말로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내에서의 그런 이 아이돌들, 아이콘들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가 20대라도 지금의 미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 뭐 요즘 이제 그 AI 때문에 우리 회계사들 합격해놓고 네네. 갈 데도 없잖아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 겪고 있고 그 두려움이 내 눈앞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정치가 그리고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답을 내주고 있는가? 그걸 답을 내주면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구나. 근데 그런 정말로 시대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뭔가 좀 멋진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측면 하나와 가장 핵심적인 문제, 특히 20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한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주는 그런 어떤 증명을 해내야만 결국 저희도 20대한테 할 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훨씬 잘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두 분 모두 민주당 그래도 의원들 그룹에서는 좀 가장 젊으신 네, 층의 젊은 그룹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선수에 상관없이 때문에 두 분이 좀 더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한 갈등은 좀 봉합하는 분위기로 지금 돌아섭니까? 왜냐하면 두 분 다 이번 합당 그 조국 혁신당의 합당 과정에서 뚜렷하게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소신, 뭐 아마 비난도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응원과 격려도 받았겠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느꼈던 것이 초재선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들었나. 옛날 17대 국회만 해도 네. 뭐 정포운동부터 해서 정말 패기 있는 소신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느 순간 여야를 막론하고 개파에 좀 이 추종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것도 권력 투쟁의 양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각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소신 있게 대변을 하셔서 이제 정말 갈등이 봉합 국민으로 접어드는 겁니까? 걱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진단을 물어보신다면은 진단은 저희가 할 몫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접어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쳤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이 풀어가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사실 민생 물가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대통령께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국민 생활에 집중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내부적인 갈등은 이제 좀 가라앉혀야죠, 저희가. 네. 가라앉혀야 되면서 말씀하신 정풍운동은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자체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너무 당연히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태생적인 사명 같은 거라서. 근데 다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힘이 잘 모이냐? 네네. 그게 쉬운 환경이냐?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렵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를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 비판과 그런 문제의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아마 그냥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반성하고 사실은 스스로 많이 다집니다. 오히려 저희처럼 그래도 지금 현역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힘을 내고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진짜 정치 자체를 바꿔나가는 어떤 노력들에 제일 앞에 서야 그나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힘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말씀 주신 만큼 오늘도 아마 더 많이 반성할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정치 자체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만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돌보는 모습이 집권 여당은 이렇게 집안 싸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젊은 정치 두 분, 외모도 상당히 탑 클래스인 두 분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열심히 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 그리고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